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상위권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일수록 입시 영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입시 영어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한국 대학의 입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 유학이나 아니면 외국인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공부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목적이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한국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일단 그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입시 영어는요,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변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변별해야 되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할 때 당연히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어떻게 하면 잘 변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내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함정을 만들기도 하고 막상 해외에선 잘 쓰지도 않은 그런 좀 낯선 그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영어 지문이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다룰 만큼 한국어로 번역해도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입시 영어가 크게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로 분리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내신 영어는요, 지역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 학생들이 모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변별하는 거예요. 물론, 자사고라든지 특목고인 경우에는 좀 우수한 학생들이 좀 여러 지역에서 모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지역 학군이나 이제 그 특정 그 출신 고교에 따라서 내신 영어의 유형이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문제가 또 좀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학교 특성상 수능 중심의 어떤 수능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작은 문법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기도 합니다. 수능은 어떨까요? 수능 영어. 수능 자체가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사고에 힘이 있는가, 이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나 전문 지식을 다루는 지문이 나와도 이 사고의 힘이 받쳐준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무리 영어 단어를 다 알고 문법을 배우고 독해 연습을 많이 해도 사실은 사고의 힘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답을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사고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능은. 그것도 정해진 시간 안에 말이죠. 어릴 때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때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이런 경우 해외 현지 문화를 익히고 간단한 소통 역량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해서 입시 영어를 잘한다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실력하고는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입시 영어는 남들보다 내신이나 수능 형태 문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얼마나 잘 푸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영어 공부를 시키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이 시스템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는지, 또 부모님이나 아이의 목적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를 준비하는 입시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채널을 많이 듣고 계실 거니까 그 관점에서 그럼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이런 목적으로, 입시 영어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상당수 많이 하는 실수가 영어 문법을 소홀히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상위권 친구들은 문법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문법을 소홀히 하고 토플 공부나 이제 탭스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토플이나 탭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대학 진학을 목표로, 즉 이제 입시 영어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그러니까 한국 대학에 입시에 필요한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에서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게 실력을 만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게 다 되고 나서 이제 좀 그게 빨리 완성이 된 친구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뭐 토플이나 다른 공부를 하는 건 안 말립니다, 절대. 그런데 이제 꽤 많은 이게 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입시 영어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좀 애매한 상위권 친구들이 사실은 내신 영어나 수능 영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부족한 점을 이제 메우려고 하지 않고 토플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토플이나 탭스 관련 공부가 내신 영어에 반영되는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물론 가끔 일부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내신에서 일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이제 뭐 평범한 일반고를 갈 학생들은 거의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럼 아이가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선 확률적으로 무엇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 한국에 있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라면 입시 영어에 필요한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를 충분히 준비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자기 실력이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토플이나 다른 공부로 넘어가는 건 이제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입시 영어 준비가 충분하다는 기준은 뭐냐? 첫 번째는 수능 영어 만점 또는 3개 이내 틀리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상위권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수능 영어가 이제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 이제 만점에서 3개 이내 틀린다. 그러면 입시 영어에서 다루는 문법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진학할 일반고에서는 문법 문제가 별로 안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요즘에 이제 서술형이 요즘 영작하라는 문제들도 이제 일반고, 지방 일반고에서도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영작은 어휘와 문법 조금만 틀리면 점수가 깎일 수 있겠죠. 물론 부분 점수를 얼마나 줄지는 학교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고등학교 가서 길어지는 독해도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길어지는 독해를 문법이 어느 정도 도와준 역할을 하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일단 중3에서 고1 올라가면 일반고를 가더라도 공부량이 10배에서 30배 정도 뛰어요. 그 많은 지문을 반복할 때 무작정 외울 겁니까? 그 지문에서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무작정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외우면 어려운 문제, 좀 문제를 좀 꼬아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공부할 때 여러 번 이제 사실은 시험 범위를 반복해서 보잖아요. 반복할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문법을 알면 문장 구조 체계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해하면서 반복하기 때문에 훨씬 또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30번, 50번 반복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뭐 15번에서 20번 정도 회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실 문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법을 굉장히 옛날 방식의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시 영어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즉 내신 영어와 수능이 목표라면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그 변별을 위해서는 정확한 어휘의 이해와 암기, 그 다음에 독해, 문법 모두 다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도 많은 실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어 외울 때부터 어휘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파생어, 품사 같은 개념이 잡히지 않고 대략의 뜻만 외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문법 수업을 들어도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외웠던 단어와 이 문법에서 말하는 얘기가 뭔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어는 많이 외웠는데 파생어와 그 단어의 품사를 함께 익히지 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그 좀 예를 들면 이제 문법 특강이나 이런 걸 해도 이제 애들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시킬 거면 일단 제가 정리를 할게요.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일반적인 입시 방식으로 대학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과 소통을 잘하고 뭐 유학을 보낼 목적이신지 이거부터 분명히 하시고요.
만약에 한국 대학 입시, 일반적인 입시 방법으로 영어를, 어, 입시로 이제 대학을 보내실 거라면 영어 공부를 일단 내신이나 수능, 입시 영어부터 우선적으로 준비를 다 시키시고, 그게 이제 빨리 완성되는 친구들은 뭐 초6, 뭐 중학교 1, 2학년 이때 완성된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됐을 때, 뭐 그 추가로 뭐 토플이나 좀 관심 있는 방향으로 영어 공부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이가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진학할 고등학교가 뭐 수능 형태고, 뭐 서술형이나 영작이나 어법 많이 나오지 않아서 문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 외국어는 모국어를 기반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이해가 있는 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의 방법, 방향을 정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